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10분, 업무의 이제 종료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아침부터 와서 오전반 수업을 마치고 또 이제 오후 7시가 되면 우리 야간반 수업을 하시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오전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 밤 시간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시고요. 또 7층에는 이 간호조무사 교육 1년이 조금 다소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한두 달의 과정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인으로서의 프로 서비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전문 교육이 종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동 동평로 412 번지에 있는 힐탑 빌딩 2층, 7층 정연아 의료 서비스 아카데미 정연아 양정 간호조무사 학원에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교육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 말이고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말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한 말로, 한 뜻으로 생각해서 서로 간의 관계의 갈등이나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의사소통의 장애로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갈등 속에서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낮에는 이 한 학생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깊이가 너무나도 이렇게 의심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상담을 하면서 좀 진이 좀 빠지고 이렇게 이 상담이라는 게 힘들다. 1시간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못 믿으면 학원에 왜 오나 그냥 믿을 수 있는 학원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들기도 하고 또 정말 원장님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답이나 원하는 답은 정말 원장님 이런 학원은 없더라고요. 최고의 학원입니다. 오늘 원장님 만난 거는 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학생들이 더 많았거든요. 열에 8명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간혹 1명 정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또한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외부 표정으로 상대에게 혹시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고요. 이 말이 꼭 표현을 하고 표현을 안 하고의 차이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 또한 아직도 많이 배우고 느껴야 될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그런 말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의사소통인데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커뮤니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커뮤니스 뭔가요? 예, 퍼블릭이나 쉐어의 의미를 가지는 나누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 말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말 더하기 말이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자칫 혼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말의 조합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더 은밀한 뜻은 말 속에 담긴 뜻을 상대하고 나하고 얼마만큼 잘 나누는가, 쉐어하는가, 퍼블릭하는가. 이 커뮤니스라는 라틴어의 원 의미는 퍼블릭 또는 쉐어의 의미를 갖거든요. 나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말이 안 통한다 도대체 하는 거는 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문제도 있다.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달된 말이 상대와 나하고가 얼마만큼 잘 나누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이것을 강의를 계속 하면서도 오늘 저는 12시, 1시쯤에 했던 그 상담, 1시간의 상담 동안 집요하게 물어오는 그
상담생 분의 말에 과연 말의 뜻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가, 나의 말을 의심한다고 생각했는가, 약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말을 하지만 분야를 처음 듣는 분은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좀 더 알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도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웨이 모놀로그가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나와 상대방이 존재할 때 그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길이라는 푸주간집 주인이 있었어요. 마을 어른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요. 상길아, 상길이 이놈 있느냐, 고기 한 것만 다오 했더니 이 상길이가 고기를 아주 조금 줬어요. 다른 어르신이 또 고기를 사러 왔는데 김서방 있는가? 고기 한 것만 주게나 했더니 이제 고기를 아까보다 2배로 많이 주게 된 거죠. 두 어르신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상길이 이놈, 이 고기와 이 고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길이라는 사람이 어르신이 자른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자른 고기고 이 어르신이 자른 고기는 김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왜 저렇게 말을 표현할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를 보통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렇게 2개의 손가락을 상대로 향할 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좀 더 우리 인간관계에서 존중의 언어, 배려의 언어, 또 나를 탈진하게 하고 소진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해 주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환자하고의 관계보다 또는 외부 직원과의 관계보다 또 동료하고의 관계보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 장애요소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1위로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 중간에 말을 자른다. 자,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할 말을 내가 선뜻 하지 못한다. 답답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병원을 나올 수도 없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이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또한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이 여기서 근무한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소통이 열려있지 않다 보니 근무를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음하고 얼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얼음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공간과 여유가 없는데 나를 응대하는 많은 고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이나 단어를 요구할 때 그 공간과 여유가 있는 편안한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러면 위의 상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애로사항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된다고 힘으로 딸리는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직원들이 또 병원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는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잘 적응하느냐를 봤을 때 더 못하더라라는 부분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많은 균에 대응해서 마스크를 끼듯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종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좀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아를 전달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따지는 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치적으로 직위적으로 좀 낫다라고 해서
함부로 내게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대항하지 못하는 나의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마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특히 조직 속에서 또 병원이라는 군대식 라인 조직 속에서는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고 해결해야 될 숙제는 무엇일까요? 굽신굽신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내하고 저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균을 대비해서 마스크를 끼듯이 내 마음의 근육을 만들자. 어떤 근육? 감정 근육.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감정 근육. 그래, 난 이 말 무시해.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봤어요. 무시합니다. 근데 무시라는 것도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싹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무시보다 좀 더 좋은 기전이 무엇일까? 내 감정 근육을 키우고 내가 상대에게 아프지 않게 말을 하고 상대가 나에게 행여 아픈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프지 않게 받아들이는 방법.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건강한 정신세계를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가장 큰 답은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는 우리의 뇌와 가슴으로 이런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말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이 되어서 나의 감정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속에 담긴 뜻을 조금 더 긍정적인 이해로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을 이거밖에 못해? 라는 말을 나 진짜 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상사면 다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일을 같이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업무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힘들고 그 조직 또한 더 이상 발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씨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나중에 올 수 있는 문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방금 이 걱정이 돼요. 누구씨가 좀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훨씬 더 우리 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의 그 담긴 뜻을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상사라는 직위에서는 그렇게 말을 풀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도 부하 직원 때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상사의 말이 그렇게 오더라도 밑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한 예로 모치과 코디네이터가 그 불빛을 맞추는데 원장님이 환자와 직원 다 있는 데서 똑바로 못하나 바보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직원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원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전 같으면 뭐 그런 치과가 다 있니 하고 아마 다른 치과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다른 치과로 가서도 또 마찬가지다. 무엇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마 너가 그 불빛을 잘못 맞추면 원장님은 환자의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자칫 환자가 입이 돌아가거나 특별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오롯이 다 져야 되는 거야.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이 보이겠니? 그 원장님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이 똑바로 못하나 바보가. 그 절제된 표현을 쓸 수 없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성향인 것이고 내가 그 성향을 그대로 이해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일을 못해. 누구야? 나는 지금 네가 불빛을 똑바로 맞춰주기를 바래. 네가 불빛을 바로 맞추지 못하면 나는 자칫 이 환자의 신경을 건들 수 있고 그러면 환자의 입이 돌아갈 수도 있어. 나는 그 상황이 오는 게 너무 끔찍하고 불안해. 이 일을 할 때는 네가 집중해서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바래.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좀 그 말이 기분이 덜 나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빛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원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이 원장님은 본인이 죽는 날까지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 직원을
스카웃에서 같이 가고 싶지 않을까요? 관계 속에서 부부끼리의 대화도 그렇고 상하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친화력이 높을수록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한마디 마디에 가슴을 다치고 또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의도치 않은 말로 해석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교육원에 머물면서도 저도 직원과의 관계 또 우리 교육상담생과의 관계에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조금 반성하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조직에서 조화롭게 질서 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두가 스승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도 하죠.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일을 마지못해 했을 때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나는 10배의 철근을 어깨에 메고 이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아주 신바람을 메고 걸어가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신바람을 메고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철근을 메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이 일에 임해야 되는가가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를 바꿔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내 태도와 습관을 바꾼다는 거, 내 행동을 바꾸고 내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이 바뀐 태도와 습관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운을 띄워주시면 행복을 여는 10가지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1.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2. 이해하며 삽시다. 3. 삼삼하게 삽니다. 4. 사생결단하지 마시고요. 5. 오케이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6. 육체적 접촉을 많이 하시고요. 7. 70%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8. 팔팔하게 삽니다. 9. 구질구질 살지 말고요. 10.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찬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